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2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대선 본투표를 9일 앞두고 발표된 이 여론조사들에서 매우 희망적인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요약해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4일과 25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자동응답 100%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조사는 표본이 보통 여론조사보다 3배가량이 커서 응답률이 9%나 됩니다. 일반 여조의 2배 가까이 되는 높은 응답률이죠. 그런 만큼 표본 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로 매우 작아서 신뢰도가 아주 높다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40.4%로 나와서 46.5%로 나온 이재명을 6.1%포인트 차로 뒤쫓았습니다. 여론조사 범위를 약간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매우 근접한 수치다. 지방신문협회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실시된 이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역시 지방신문협과 에이스 리서치는 지적했습니다. 물론 소규모 여론조사들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1% 선까지도 나온 것이 있지만 표본수 또는 응답률, 오차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또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실시된 매우 공신력 높은 여론조사란 점에서 이번 결과를 김문수 후보의 첫 40% 돌파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지방신문협회에는요, 경인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그리고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거죠,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같은 그야말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신문사들이 회원사로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이 조사에서 10.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물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50.7%가 나옵니다. 과반수를 넘었죠.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더 내고 이탈을 다소 감안하더라도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수치라고 지방신문협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겠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8.0%,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8.5%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지지층은 무려 27.8%가 지지층을 막상 투표에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단판과 이 합의에 의한 단일화, 지금 국힘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 하자고 하지만 이걸 완강하게 이준석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일화가 결국 안 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서, 다시 말해 이준석을 밀고 있는 지지층의 약 4분의 1 이상은 그렇다고 이재명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단일화에 최선을 다해 보되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투표에 의한 단일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휴대전화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해서 26일 오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과 인터넷신문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비슷한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40.8%의 지지율로
47.2%를 기록한 이재명을 6.4%포인트로 추격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와 지방신문협의 조사 결과와 아주 비슷합니다. 6% 약간 넘는 수치의 격차가 있다. 이준석은 여기서는 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의 단순 합산은 49.8%로 이재명을 2.5%포인트가량 앞섭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충분히 꺾을 수 있다. 역시 그런 공통점이 확인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11.8%가량, 그리고 부울경, 즉 부산, 울산, 경남 이 PK에서 6% 이상을 이재명에게 앞섰고, 서울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런 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요, 김문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이 공정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에서도 29.1%나 나왔습니다. 31%까지 나왔던 이전 지지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위가 21%에서 31% 사이였는데 이번에 이 공정조사에서는 29.1%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이대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역대 보수계 대선 후보들 중 가장 많은 호남 득표에 성공해서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5배가 훨씬 넘는 호남 득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 번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것이 확인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2번이나 도지사를 지내며 많은 업적을 낸 경기도에서 이재명에게 10% 전후의 부진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저는 어제 터진 경기도 시흥 시화호의 인공섬, 거북섬 게이트가 여론의 비판을 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충분히 여기서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유세에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안 오려는 경기도 지역 투자자들까지 살살 꿰어서 투자하게 만들었다. 살살 꿰어서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이거 제가 자랑이라고, 제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는 이란 단어를 2번이나 썼어요. 그렇게 떠버린 거북섬의 이 웨이브파크 상가, 웨이브파크란 게 뭐냐? 파도 타기 하는 그런 리조트를 여기다 만들고 상가를 지었습니다. 현재 공실률 무려 87%입니다. 실제로는 90%에 이른다고 지금 현지 상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3개 넓이의 인공섬에 세워진 상점이 무려 3,500여 개인데 이 중 3,000개 이상이 1층부터 이게 텅텅 빈 데가 많다고 하고요. 2, 3층은 공짜로 임대해 주겠다는데 관리비만 내고 장사하라는데도 낮에 가도 유령 상가 같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확인을 카메라 기자들이 가서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한 겁니다.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박수민 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에 이재명이 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게이트 수준의 비리다. 감사원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거 정말 황당한 비리입니다. 이 분양을 하고 백억 원이 넘는 1,000억대의 돈을 챙긴 사람, 이름이 최삼석인데 이재명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많은 상인들의 눈물이 지금 점철되어 있어요. 16억을 연끌로 대출받아 투자했는데 무려 10억 원 넘는 빚을 떠안고 지금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는 사례가 수도 없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오늘 저녁 서울 도봉구 거리 유세에 처음으로 합류했습니다.
두 후보 함께 손을 잡고 유세를 했는데요. 한동훈 전 후보는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표심에 매우 긍정적인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쭉 대선 끝날 때까지 한동훈 후보의 이런 합류 유세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가 담담하게 털어놓은 찬조연설, 남편과 딸, 손녀 얘기는 방송 조회수가 200만 회를 훌쩍 넘어서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옥고를 치르던 김 후보가 순천 교도소까지 면회온 당시 5살 딸에게 줄 게 없어서 교도소 과자 봉지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빨간 장난감을 선물했고, 성인이 된 사회복지사 외동딸은 그 장난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이 대목은 많은 유권자들의 심금을 절절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펜앤마이크 생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가슴이 목이 메어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걸 보면서 지금 선거 혁명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